범죄 사건 파일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17세기에 살던 어떤 인물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붉은 드레스를 입고 어떤 화려하게 치장을 한 여성의 초상화가 있는데요. 그림 속 여성은 헝가리 출신의 백작 부인으로 상당히 유명한 여성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은 이 여성이 누구이며 어떠한 일을 했는지 알고 계실 텐데요. 그림을 처음 보시더라도 이름 정도는 아마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여성의 이름은 헝가리식으로 바토리 에르제베트라고 하죠. 영어식 발음으로 하자면 엘리자베스 바토리라고 하는데요. 이 여성은 17세기에 살던 실존 인물이고 헝가리의 높은 자리에 있던 명문 집안의 딸이자 백작 부인이지만 현재 우리에게는 차흐티제 성의 악녀나 피의 여왕, 뱀파이어, 마녀라는 별명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바토리는 어려서부터 궁중 예법을 배우며 자랐기 때문에 처음에는 점잖고 바른 이미지의 여성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전쟁에 나가서 죽고 나이가 들면서 신경질적인 성격으로 변하게 됐다고 합니다. 어느 날 머리를 빗겨주던 하녀가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바토리가 하녀의 뺨을 때립니다. 이때 손에 끼고 있던 반지에 하녀의 상처가 찢어지면서 피가 묻게 됐고요. 엘리자베스가 이 피를 닦아내자 자신의 피부가 예전에 비해 더 하얗게 보였다고 합니다. 이 일을 겪고 나서부터 엘리자베스는 항상 젊고 순결한 여성의 피를 원하게 됐다고 하죠. 이때부터 더 많은 젊은 여성의 피를 얻기 위해서 하녀를 모집한다며 자신이 다스리는 지역의 젊은 여성들을 모두 성으로 불려들었고 피를 뽑아서 목욕을 했습니다. 피를 얻기 위해 사용한 방법으로는 가시가 박힌 상자에 살아있는 젊은 미혼 여성들을 넣은 후 그 위로 무거운 돌을 올려서 피를 짜내는 방식이었어요. 당연히 이 상자 안에 들어간 여성들은 모두 사망했죠. 이런 식으로 엘리자베스 바토리는 무려 612명의 여성들을 살해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엘리자베스 바토리가 역사상 최초이자 최악의 악녀로 기록되고 있는데요. 바토리가 이렇게 많은 여성을 죽음으로 몰고 간 이유는 살아있는 사람의 피에는 젊고 아름다워질 수 있는 신비한 힘이 있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었어요. 예로부터 고대인들은요, 피를 생명의 상징으로 여기고 신비한 힘이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이런 이유로 지금도 아직 문명이 들어서지 않은 일부 원시 부족에서는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이나 동물의 피를 이용하는 무속신앙이 남아 있습니다. 피에는 소량의 철분과 단백질, 비타민이 포함되어 있고 약 8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물이 부족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짐승의 피를 물 대신 마시기도 합니다. 이런 피를 마시는 행위를 우리는 흡혈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흡혈귀로는 루마니아에서 전해지는 사람의 피를 마셨다는 블라드 테페슈를 최초로 보고 있고, 이를 모티브로 한 영화 드라큘라를 통해 뱀파이어라는 존재가 우리 곁에 대중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소설이나 영화에 좋은 소재가 되고 있죠. 흡혈 행위는 실제로 피를 마시는 행위를 말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다른 방향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타인의 피를 빨아들일 때의 쾌감이 성행위를 할 때의 기분과 비슷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흡혈귀에 대한 창작물에서도 이것을 마치 성행위 장면처럼 묘사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피를 한번 맛본 사람들은 더욱더 많은 피를 원하게 된다고 하죠. 마치 살인범이 살인에 중독돼서 더 많은 살인을 원한다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앞에서 설명한 엘리자베스 바토리도 처음에는 단순히 하녀가 떨어뜨린 몇 방울의 피로 세수를 하는 정도였지만 점점 그 안에 신비한 힘이 있다고 믿게 되면서 피를 접하는다는 것에 중독이 됐죠. 그래서 더 많은 피를 원하게 됐습니다. 결국 나중엔 이렇게 피로 목욕을 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이와 비슷한 사건이 실제로 브라질에서 일어났었습니다.
이번 범죄 사건 파일은요, 아이들을 동경한 나머지 그들과 같은 기분을 느끼기 위해 어린이들을 살해했고 그 피를 마신 브라질의 흡혈귀 마르셀로 코스타 데 안드레아에 관한 사건 파일을 알아보겠습니다. 남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큰 나라라고 하는 브라질, 이곳의 수도인 리오데자네이루는 화려함이 가득한 축제 도시로 전 세계인들에게 알려져 있죠. 하지만 높은 빌딩과 문명이 발달한 시내에서 조금만 벗어나게 되면 곳곳에서 어렵게 사는 빈민층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빈민층의 숫자가 늘어나면 자연히 그 나라의 각종 범죄율도 늘어나게 되죠. 그 중에서 가장 악명 높은 곳은 로친하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로친하 지역은 15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곳으로 경치 좋은 해변과 훌륭한 자연 경관을 가지고 있지만 경제 불균형이 심각해서 집 없이 거리를 떠돌아다니는 사람들과 수천 명의 버려진 아이들로 끊임없이 크고 작은 범죄들이 발생한 곳이기도 하죠. 통계에 의하면은 로치나에서는 1987년부터 2001년까지 약 14년 동안 3,937명의 어린이들이 폭력으로 사망했다는 집계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폭력으로 사망한 이유는 암암리에 매일 벌어지는 마약 거래에 아이들이 이용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정도만 해도 로치나의 치안 수준이 굉장히 낮고 아이들이 자라기에 얼마나 안 좋은 환경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곳의 아이들은 생존을 위해 건물을 청소하고 껌을 팔고 신발을 닦고 구걸을 하며 절도와 폭력까지 저질러야만 했어요. 그렇다고 범죄를 저질러야만 하는 이 아이들을 무작정 욕할 수만은 없겠죠. 규칙을 어기고는 있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아이들의 생존 방식이었던 겁니다. 브라질 정부는 이런 아이들의 범죄율을 줄이기 위해서 법을 강화했어요. 자, 그런데 1991년에 있던 일입니다. 범죄율을 낮춘다는 이유로 거리를 청소한다는 목적이었어요.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던 어린이들을 체포해서 매일 4명씩 처형을 하는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의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죠.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형을 강화할 게 아니라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당시 브라질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근본적인 대책보다 바로 눈앞에 보이는 범죄자를 없애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 덕에 당시 로치나 빈민가에서 유난히 어린 남자아이들을 좋아하던 한 살인마가 14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학살하고 다녔지만 1년간 아무도 이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됩니다. 1991년 12월 16일 리오데자네이루의 어느 가정집에 사건이 닥치게 됩니다. 6살 막내 아이인 이반이 갑자기 사라져버린 것인데요. 이반 실종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는 사라질 당시 같이 있던 이반의 형인 10살 알테어였습니다. 가족은 알테어에게 동생 이반의 행방에 대해 물었지만 알테어는 왠지 모르게 거짓말로 둘러대면서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알테어는 계속된 가족과 경찰의 설득 끝에 결국 울음을 터뜨리며 자신만이 알고 있던 비밀 하나를 털어놓게 되는데요. 알테어의 말을 들은 경찰은 곧바로 한 남자의 집을 급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사라진 이반을 찾을 수 있었죠. 이반은 집 뒷마당 땅속에 묻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미 사망한 뒤였고 목에는 손으로 졸린 자국이 아주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래요. 아이의 시체를 확인한 경찰은 이 집에 사는 남성이 일하는 직장을 찾아갔고요. 그곳에서 이반 드 아브레유를 살해한 유력 용의자를 체포하는 데 성공했죠. 체포된 남성의 이름은 마르셀로 코스타 데 안드레아였습니다. 유력 용의자가 체포되자 경찰서로 연행되었고 취조가 시작됐죠. 이반의 살해 동기에 대해 경찰이 묻자 마르셀로는 무표정한 얼굴로 나는 아이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을 천국으로 보내준 것입니다. 라는 대답을 했어요. 이 진술 내용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을 겁니다. 경찰은
이반 살인 사건으로 마르셀로를 체포한 것인데, 범인은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서 그가 아닌 그들이라는 복수의 표현을 사용했던 것이죠. 경찰이 이 부분을 놓치지 않았고요. 더 자세한 수사를 시작해봅니다. 이렇게 결국 그동안 마르셀로가 저지른 모든 범행이 드러나게 되었죠. 6살부터 14살 사이에 14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살해해오고 있었던 겁니다. 마르셀로는 13살 이전의 아이들이 죄를 짓기 전에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천국으로 보내준 것뿐이라면서 자신의 살인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했던 거죠. 브라질 경찰을 경악하게 만든 마르셀로의 범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르셀로는 평소 아이들을 아주 좋아했었다는데요. 특히 아이들만의 순진한 모습에 동경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도 아이들처럼 순수해지고 싶다는 생각에 아이들을 살해한 후 그 피를 마셔왔던 것이었죠. 마르셀로 코스타 데 안드레아는 브라질의 가장 큰 빈민가인 로친하 출신으로 1967년 1월 2일 가난한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부모가 이혼을 했고요. 엄마와 새 아버지에게 길러졌죠. 어릴 때 부모나 주변 어른들로부터 수시로 학대와 구타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살이 되자 새 아버지에게 성추행을 당하면서 자랐고, 가정 형편으로 중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다 그래요. 그리고 14살이 되자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성인 남성들을 상대로 매춘을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집안이 가난한 상태였었죠. 16살이 되자 마르셀로에게는 나이가 많은 남성 애인이 하나 생깁니다. 마르셀로는 이 남성이 원할 때 불려가서 성관계를 갖는 대신 정기적으로 돈을 받았고, 그 돈으로 생활이 조금은 나아지는 듯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이번엔 마르셀로도 나이가 어린 애인을 갖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발생한 첫 희생자가 마르셀로의 10살 난 남동생이었어요. 그날 바로 자고 있던 동생에게 다가가 강간을 시도했지만 동생의 거센 반항으로 미수에 거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 어머니에게 들키게 됐고 강제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죠. 어머니는 아들이 죄를 뉘우치고 교회를 다니면서 바르게 살았으면 하는 생각이었지만, 마르셀로가 다니기 시작한 교회는 공교롭게도 잘못된 신앙을 전파하던 사이비 종교였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의 영향을 받은 마르셀로는 잘못된 믿음으로 아이들을 살해하기 시작했죠. 1991년 4월 23일 23살이 된 마르셀로는 나이 많고 부유한 애인에게 일방적으로 버려지게 됐어요. 이때 마르셀로가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일을 겪으면서 자신이 다니던 교회를 더 열심히 나갔고, 매춘 대신 다른 일자리를 찾으며 나름의 성실한 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제 마르셀로가 마음을 고쳐먹고 올바르게 살게 되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알지 못하는 마르셀로의 내면 속에는 여전히 남자, 그것도 어린 아이들을 향한 성적 욕구가 남아있었죠. 그렇게 첫 살인이 교회에서 시작됐습니다. 첫 살인 날짜는 1991년 4월 12일이었어요. 애인과 헤어지고 얼마 안 돼서 교회를 찾아온 한 아이가 눈에 띄었던 것인데요. 아이의 이름은 안드레슨이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양초에 불을 붙이는 일을 하면서 용돈을 벌어 생활하던 14살 남자아이였어요. 마르셀로는 이 안드레슨을 보고 예쁘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는 접근을 해서 50레알, 우리 돈으로 16,000원 정도에 다는 금액입니다. 50레알을 줄 테니 자신을 따라오라고 했어요. 안드레스는 돈을 준다는 말을 듣고도 아무 의심 없이 마르셀로를 따라갔습니다. 교회 뒤편에 인적이 깊은 수풀이었다고 하는데, 이곳에서 안드레스는 상대로 오랫동안 가져오던 성욕구를 풀기 시작했던 거죠. 이 과정에서 거칠게 반항하던 안드레슨을 폭행했고, 일방적인 구타와 강간으로 안드레슨은 기절을 하는데요.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아이를 보고 마르셀로가 자신이 안드레슨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이가 입고 있던 옷을 벗겨 목을 졸라 살해한 뒤에 아이의 영혼을 무사히 천국으로 보내준다 라는 생각으로 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아이를 살해하기 시작했죠.
첫 희생자 안드레슨의 살해 이후 이 마르셀로는 9개월에 걸쳐 13명의 아이를 더 살해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나이는 6살부터 14살까지 다양했지만 살인 과정은 모두 비슷했다고 그래요. 먼저 마르셀로는 아이들에게 돈으로 환심을 사면서 접근을 했어요. 빈민가 출신의 아이들이다 보니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하고 싶었던 마음에 마르셀로의 돈을 보고 지나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서 강간을 했고, 아이들을 천국으로 보내준다며 목을 조르거나 칼로 목을 베고 머리를 부숴서 살해했습니다. 이 사진 속 아이는 1991년 6월에 5번째로 살해됐습니다. 오데이 호세 무니즈라고 하는 11살 아이인데요. 이 오데이도 마르셀로에게 머리가 부서졌고 성기 절단을 당했어요. 그리고 시신강간도 당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에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이비 종교를 믿으며 이상한 신앙심을 갖게 된 마르셀로는 어린 아이들의 피에 자신의 더러움을 정화시켜줄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믿었는데요. 그래서 오데이를 살해한 직후 아이의 피를 받아서 마신 겁니다. 아이들처럼 어떤 깨끗한 정신을 갖고 싶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이러한 욕망이 생기자 마르셀로는 더 이상 강간, 어떤 성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만이 아닌 아이들의 피를 마시기 위해서 남자아이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1991년 12월 16일 이날도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어요. 그러던 마르셀로는 근처에서 놀고 있던 이반과 알테어 형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중 10살인 형 알테어를 보고 한눈에 반했던 거고요. 그리고 두 형제에게 음식과 용돈을 주겠다며 환심을 산 뒤 자신의 집으로 데려갑니다. 하지만 눈치가 빨랐던 형 알테어는 마르셀로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어요. 그래서 동생을 데리고 몰래 이 집을 빠져나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탈출 시도가 실패를 했고요. 마르셀로는 알테어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동생인 이반을 강제로 성폭행했고 형이 보는 앞에서 목을 졸라 살해합니다. 동생이 죽는 것을 본 알테어는 몸이 얼어붙어서 도망칠 수가 없었고, 이반을 천국에 보냈다고 말한 뒤 마르셀로는 알테어를 추행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살인 과정을 한번 겪어서였는지 마르셀로가 좀 피곤했던 것 같습니다. 알테어를 추행하는 도중에 멈추고 갑자기 잠이 들었던 거예요. 이 틈에 알테어가 집으로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혼자 돌아온 알테어는 부모님에게 이반과 자신이 사라지던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털어놨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마르셀로의 집을 찾아가 땅속에 있던 이반의 시신을 찾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체포된 마르셀로는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죄를 모두 자백합니다. 하지만 이 사진에서 보듯이 굉장히 당당한 모습이죠. 왜냐하면 자신은 아이들을 천국으로 보내준 것이기 때문에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993년 4월 26일 브라질 리오 법정에서 14명의 아이를 살해한 연쇄 살인범이자 네크로필리아 성향을 가지고 있던 리오 뱀파이어로 불리는 마르셀로 코스타 데 안드레이의 재판이 열렸어요. 재판 결과 정신이상자라는 판명을 받았고, 그래서 감옥에 가지 않았죠. 정신이상자로 판명이 된 살인범들의 경우는 수용 시 다른 재소자들과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정신병이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만입니다. 정신병원에서 수감 생활을 하라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곳에서 1997년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았어요. 4년간. 그렇게 수감돼 있다가 도중에 탈출 시도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붙잡혔고 현재 여전히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이번 사건의 범인이죠. 마르셀로의 최근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브라질의 유명 심리 전문가인 일레나 카제는 마르셀로를 여러 번 만나서 인터뷰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당시 이 사람이 남긴 기록으로 이번 사건 파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레나는 마르셀로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브라질의 많은 연쇄살인범들은 각자 자신만의 방식으로 아이들을 살해하는데 그들은 각각 자신의 환상과 자신만의 의식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마르셀로의 경우에는 다른 살인범들과 완전히 다르다. 마르셀로는 12살 정도의 아이와 같아 보였다.
여전히 디즈니랜드를 가장 가보고 싶은 곳으로 꼽았고 언젠가 모스크바에 가보길 원하고 있다. 100만 달러를 벌면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게 성형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한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망했다고 걱정하지 않고 있다. 물론 여전히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진 않는 것 같다. 자신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 마치 보통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이야기하듯이 말하고 있다. 잔인한 내용과 그 목소리는 결코 변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한 일이 옳고 그른지 그 기준조차 불분명한 사람이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반성도 할 수 없다. 그는 마치 양의 옷을 입은 늑대와 같은 사람이다. 나는 그가 평생 동안 사회와 격리되어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까지가 아이들, 남자 아이들만을 골라 살해했고 그 피를 마셔온 브라질의 흡혈귀 마르셀로 코스타 데 안드레아의 사건 파일이었습니다.